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잘 지내셨죠? 7월 첫째 주 별자리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별자리 운세고요. 먼저 월요일 저녁 0시에 하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태양하고 달이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름달을 나타내는 거고요. 일요일 날 저녁 늦게 보름달이 일어나고 이제 이 만월의 기운이 한 주 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만월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계자리에 태양의 기운이 이 현실적으로 클라이막스 가장 극대화되게 나타난다 그런 뜻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의 어떤 전환점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 달이 차오르다가 이제 달이 다시 작아지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체인징되고 바뀌는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로부터 이 금음이라던가 금음이나 초승 이때는 이제 새로운 달이 태어나는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월 보름달 가장 그 달의 기운이 가장 셀 때,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태양의 기운이 태양이 달을 비춰서 태양의 달의 빛을 비춰서 그걸 반사해서 이제 지구에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녁이라는 건 깜깜한데 그때 태양의 기운이 내려쬐는 시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이 금음에서 초승을 지나가는 이 시기를 합삭이라고 하는데 합삭이랑 이 만월 보름달이랑은 예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기도를 드린다던가 또는 어떤 치성을 드린다던가 이런 걸 할 때에 이런 금음에서 그러니까 합삭의 시기라던가 또는 보름의 시기 때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런 보름달의 시기는 좀 특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또는 합삭의 시기는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특히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행성의 위치가 내가 타고난 그 어떤 행성들의 위치하고 감응을 할 때, 특정한 각도를 맺을 때 그 시기가 굉장히 나한테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점성학 상담을 받아봐야지 좀 알 수가 있는 거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일요일 저녁에 이제 늦게 만월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월에서 하연달로 이 달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이, 아주 무르익고, 어떤 극에 차는, 시기, 에너지를 점점 쌓여나가고, 일이 드러나고, 뭐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월 때 모든 일들이 겉으로 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드러난 일들이 하연 때까지 완전히 그 성숙되고 쌓여가는 그런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흐름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연이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하연이 일어날 때 그 목성하고 태양이 또 180도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달이 그 중간에서 90도를 이루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T크로스의 어떤 모습이라고 그러는 T자형 모양이라서 T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 이 목성이라는 기운도 이 현실 세계 또 개개인의 어떤 삶 속에 강력하게 영향을 내리쬐을 수가 있어요. 보통 목성이나 토성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별자리라서 그 개인적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 또 다음 주 되면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별자리별로 이 7월 둘째 주 한번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계자리가 그 네 번째 집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족이나 가정이나 나의 어떤 뿌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기운들이, 그래서 그쪽의 이슈가 완전히 이렇게 나를 좀 채색하는 거거든요. 또는 거기에서 시작된 어떠한 이슈들이 현상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의 뿌리와 근본을 생각할 시기이고요. 가족이나 내면의 평안, 과거 등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집을 깔끔하게 청소하듯이 가까운 사람과 나의 마음 또는 집 가정을 좀 정돈하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이나 대외적인 활동에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집중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만월의 경우에는 이 태양과 달이 반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태양의 뿌리를 두고 이 달의 기운이 그 집에서 발현될 수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회생활이나 대외 활동이 굉장히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나의 내면 또는 나의 가족 또는 나의 어떤 과거에 어떤 뿌리를 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양자리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소 자리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태양의 그 계자리, 지금 계자리의 시기거든요. 태양이 계자리에 들어가 있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별자리별로 이 태양의 계자리에 들어가 있는 태양, 이 기운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100% 드러나는가에 맞춰서 운세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 계자리가 세 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또 변화나 그런 것들을 줘보고 어떤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을 좀 탐색해보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시기입니다. 맨날 다니던 뻔한 길을 가기보다는 안 가본 길을 좀 도전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정말 나한테 필요하고 맞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기운이 지금 한 2주 전부터 들어와 있잖아요. 이 태양 계자리가. 그럴 경우에는 2주 전부터 이제 다양한 경험들이나 다양한 방향지를 생각해 보는 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시기 때에는 그러한 것들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좀 해야 되거나 또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는 그 안에서 내 역량을 100%또 발휘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성장하는 그런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나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두려움보다는 도전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시기입니다. 황소자리 분들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다양한 그 가능성들을 이렇게 체크해보고 나아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쌍둥이 자리 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쌍둥이 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태양의 계자리가 두 번째 집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 집이라는 거는 재물이라던가 또는 내 어떤 영역, 안전한 영역 같은 걸 나타내요. 그래서 보통 이 두 번째 집에 기운이 있을 때에는 아주 새로운 걸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유지하고 안정화시키는 거가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살아왔던 꾸준한 어떤 특정 방식을 지속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안정을 추구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도전보다는 안정을 선택하는 게 좀 좋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또 복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같은데. 확실한 때를 위하여 조금 더 참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좁은 시야보다는 큰 시야가 좀 필요하고요.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서 또 7월 두째 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계자리 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자리의 시기죠. 태양이 계자리를 지나는 그 시기니까 보통 1년에 한 번씩 자기 별자리를 지나죠. 보통 그 시기 때가 생일 근처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생일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서양 별자리에서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서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일날 나이를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외국 사람들한테 그 신년, 1년이라는 거는 자기 생일에서 다음 생일까지 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로 이 점성학에서는 솔라리턴이라고 그 신년 운세를 보는 어떤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생일에서 생일까지로 그 시기를 봅니다. 그 신년 운세를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 계자리 분들은 더욱더
이번 한 달 이 계자리의 시기를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또는 집중된 마음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집이라는 거는 나를 나타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한테 힘을 부여하고 또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당당하게 나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이렇게 앞으로 나서고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나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죠. 자신을 믿고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후는 나에게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더라도 참고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경쟁자 또는 협력자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좋고요. 이게 이제 다음 주 운세랑도 이어져서 그래요. 지금 계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랑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이번 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포텐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기억하면 좋고요. 이 시기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계자리 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사자자리죠. 다음 분은 이제 사자자리 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자리가 12번째 집에 위치를 하게, 12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는 집이라는 그 별명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12번째 집 같은 경우는 참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드러나지 않는 집? 이해할 수 없는 집? 이런 의미니까요. 그걸 참 이해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고 또 정말 항상 그런, 뭐랄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집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 12번째 집에서는 어떤 좀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냐면, 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달이 6번째 집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좀 건강 같은 거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12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묻어두었거나 외면했던 일들이 좀 터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막 새로운 일들, 내가 계획한 일들이라기보다는 내가 예상치 못하고 또는 잊었던 것들이 좀 이렇게 들쑥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할 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도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무리를 하거나 좀 너무 나의 어떤 나를 생각하지 않고 막 에너지를 쏟았으면 어디 부분이 내 몸이라던가 마음에서 조금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묻어놨던 것들 또는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이 좀 터져나오면서 나를 좀 봐라고 얘기하는 시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리를 했다면 휴식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나 경쟁이 유리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서 나의 마음이나 몸을 좀 재점검하고 가다듬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주자리 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처녀자리 또 살펴볼게요. 처녀자리 분들 7월 첫째 주 운세가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계자리 태양이 지금 보게 되면은 11번째 집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이 11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집이에요. 친구나 동료 같은 경우들. 그리고 약간은 새로운 어떤 정보든 새로운 어떤 시각을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인해서 좀 얻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떤 의미에서 기분 좋을 수도 있는 자리이고 또 어떤 새로운 행운이라던가 또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해보며 나의 경계를 확장시켜 나갈 시기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매우 좋고 또 기존의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되게 좋습니다. 사교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사회적인 활동, 동아리, 커뮤니티 그룹 같이 이렇게 단체 활동에 좀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기 좋기 때문에 그런 연애적으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또는 기존의 인연과 또 이렇게 더욱더 발전하기에 좀 좋은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여지고요. 소녀자리 분들. 그 다음에 천칭자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층층자리한테 그 개자리 태양 같은 경우는 10번째 집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10번째 집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이거나 일적으로 내가 활동하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힘이나 에너지를 100% 다 겉으로 드러내는 또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존재와 능력을 외부적으로 100%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눈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상황들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서 도망치는 거는 좋지 않다 이런 거죠. 적극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대외적인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일이나 사업의 영역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슬슬 준비해 나가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준비한 일이 있다면 점점 때가 무르익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한테 주어진 일들에 매우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죠. 한 일주일 정도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 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갈자리 분들의 7월 둘째 주 운세가 어떨까 보시게 되면 지금 태양 계자리가 이제 9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고요. 9번째 집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개념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전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고 나의 영역을 확장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기고요. 굉장히 또 바쁘게 지내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찾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에는 단기적인 어떤 목표나 단기적인 변화를 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변화를 계획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매우 바쁘고 정신없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좀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주변의 의견을 듣는 거는 좋은데요. 결정은 주변에 너무 휘둘리면서 하면 안 되고 내 뜻과 내 의지로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바쁘면서 또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시기라고도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수자리 같은 경우에는 계자리가 8번째 집에 위치를 하게 되죠. 8번째 집은 큰 변화를 나타내는 집이에요, 보통. 본질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떤 발전을 이루기도 하고요. 또는 반대로 크게 좀 좌절을 할 수도 있어요. 약간 뭐 아니면 도 같은 집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꾸준하고 안정된 뭐 성장을 좀 바라는 경향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이런 큰 변화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좀 많아요. 좋든 나쁘든. 그래도 이제 이러한 어떤 변화가 나한테 크게 찾아온다면 거기에서 내가 그거를 잘 수용하든가 아니면은 격렬하게 집중해서 또 거기에서 큰 변화를 큰 성장을 또 획득하던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8번째 집의 어떤 시기 때에는 굉장한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큰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고 치면 그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엄청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괜히 뭐 미리미리 준비해 놨다면은 그렇게 집중 안 해도 되긴 하겠지만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닥쳐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또는 겪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의 삶의 패턴이나 또는 생각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크게 변할 수가 있고요. 오래된 문제나 고민이 좀 해결될 수 있고 오래되고 낡은 지역이 재개발되듯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재개발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항은 좀 고통을 증대할 뿐이기 때문에 상황을 빠르게 수용하여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8번째 집에서는 그 어떤 변화에 막 격렬히 저항한다고 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만약에 그게 성공적으로 되려면 정말 갈아 넣어야 됩니다. 온 힘을.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거기에 수용하고 적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염소자리 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소자리 분들한테 그 태양 계자리 같은 경우는 7번째 집 반대쪽에 위치를 하게 되죠. 7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기보다는 상대,
대상을 나타내요. 그게 이제 협력자일 수도 있고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외부적인 어떤 사람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어떤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의 어떤 결정권이라던가 또는 주도권이 좀 나한테 있다기보다는 상대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한테 좀 잘 맞춰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시기예요. 새로운 사람이나 외부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일이나 상황이 전환점을 좀 맞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멘토 역할이나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내가 또 멘토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이 주지만 경쟁자를 만드는 이 협력자로 옆에 두는 게 낫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여러 제안을 검토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제안을 좀 비교하거나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하고 내가 집중해서 갈까 이런 또 고민도 해볼 수 있죠. 또는 외부에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좀 이렇게 기권 마음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 사람이 뭐 사기의 기질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연애의 경우에서도 새로운 인연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연일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에 들어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의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병자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병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자리가 6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죠. 6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세세하게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남이 신경 써줄 수 없는 좀 디테일한 것들을 내가 다 신경을 써야 된다. 또는 뭐 좀 평소에는 좀 힘을 뺐던 일들에 내가 더 집중하게 되는 거. 예를 들어 우리 건강했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에 엄청 집중하잖아요. 건강에 뭐 매일매일 잘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나빠져야 집중하죠. 건강 같은 경우. 또 일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집중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어떤 문제 터져야지 막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좀 뭔가 우리가 사소해서 좀 놓치고 사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는 보통 어떤 특정 문제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터져야지 집중하는 영역인데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사소하게 좀 피곤한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피곤할 수 있고요. 나의 한계가 좀 시험되는 어떤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고 건강 관리가 특히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크게 한 걸음 내리는 것보다 작은 걸음을 확실하게 여러 번 내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멀리 보려고 하기보다는 좀 가까운 데부터 집중을 하고 챙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병자리 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자리 한번 또 살펴볼게요. 물고기 자리 분들의 7월 그 둘째 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지금 태양 계자리가 5번째 집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째에서 이제 달이 만월 이루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5번째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어떤 자리예요. 우리 에너지를 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일할 때는 막 스트레스 받고 압력 받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같은 거 할 때는 마냥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즐거운 일들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미생활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취미생활 하시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행위들이나 또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웃고 떠들고 그러한 좀 그런 것들 하기 좋은 시기다? 라고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 자리의 어떤 운세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나에게 빛이 비춰지는 시기고요. 매우 적극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펼치기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생활에 전념할 수 있고요. 새로운 도전이나 확장에 매우 길합니다. 연애 중일 경우에도 좀 두 사람의 관계가 되게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연도 들어올 수는 있으니까 좀 주변을 좀 잘 둘러보고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좀 매우 길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좀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도 나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 양자리부터 이제 물고기 자리까지 7월 둘째 주 운세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굉장히 이제 좀 날씨가 습하고 좀 비도 내렸다가 또 더웠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을
너무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날씨는 그냥 날씨일 뿐이잖아요. 그쵸?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거에 일일이 너무 우리가 막 반응하고 휩쓸리면은 우리 삶이 좀 피곤하잖아요. 그쵸? 날씨는 날씨구나. 또, 비가 오니까 또 좋구나. 또 더우니까 또 여름이라서 당연히 또 더운 것도 괜찮네. 더운 거를 어떻게 또 시원하게 잘 그 더운 거 속에서 즐겁게 살까? 이런 식으로 좀 좋게 긍정적으로 또 그러려니 이렇게 너무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것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삽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고 또 그런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정말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이런 경우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에서 조금은 한 걸음 떨어져서 지낼 수 있는 그런 7월 둘째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